네, 이제 근로소득의 실습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문제가 연말정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 금액 또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서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를 우리가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소득세를 확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매월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하고 다음에 연말에 제출한 여러가지 그 서류들에 의해서 소득공제라든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받아가지고 세금 계산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를 우리가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둘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요. 근무처가 둘 이상인 이중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한 직장에서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취직자 연말정산. 우리가 지금 성동일 씨가 8월에 퇴사했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직장에 또 취업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재취직자가 되죠. 그러면 재취직자의 연말정산은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에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현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는 전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그래서 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한 6월 달에 입사한 다른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6월에 중도에 입사한 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직원이 종전 근무지가 있었다면은 합산해가지고 연말정산해야 된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연말정산하는 입력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입력 순서를 우리가 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넘어가시고.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메뉴에서 하게 됩니다. 이 메뉴에서 하게 되는데 필요 지식을 읽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공제 신청서에 의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계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인 경우 연말에서 하고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중도 아까 살짝 봤었죠? 전체 사원의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할 때는 총괄 탭에서 조회하게 되는데 연말정산 문제 할 때는 그냥 연말에서만 해주면 되겠죠. 그 메뉴에 가면 정산, 연월, 귀속, 기간 뭐 이런 항목들을 쭉 입력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항목이 있으니까 이 항목을 미리 읽어보는 것은 굉장히 지루하죠. 그래서 다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다 입력할 때 실습하는 것으로 하고요. 309페이지에 부양가족 소득공제 여부 판단 시 참고사항이라는 거 합니다. 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액공제 하면은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이거는 이제 세액공제 사항이죠. 또 소득공제 하면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액이라든가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사항이 있죠. 그래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네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그래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 항목을 여러분 우리가 보시고 입력을 해야 되느냐, 입력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판단을 할 때 요걸 잘 참고하시라 이겁니다. 자, 보험료는 나이 동그라미, 소득요건 동그라미,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한다 동그라미. 이게 뭐냐면 보험료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근로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만 입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이요건이 뭐예요? 만약에 직계 존속이라면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직계 비속이라면 20세 이하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득 요건은 뭐예요? 소득이 없어야 된다.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된다. 종합소득 금액과 그다음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쳐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근로기간에 지출한 거예요. 지출한 것이어야 돼요. 근로기간이 아닌 것은 입력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기부금의 경우는 나이는 보지 않고 소득만 보는 것이다. 이겁니다. 소득만. 그러니까 기부금은 소득이 있는 자의 기부금은 입력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연말정산을 한다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소득이 있는 자녀가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벌은 돈으로 기부를 했기 때문에 소득자의 연말정산에는 반영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소득요건만 확인한다. 교육비도 소득요건만 확인해서 소득이 있으면 입력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교육비도 근로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만 입력합니다. 기부금은 꼭 근로기간이 아니어도 이번 소득세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지급한 기부금이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역시 근로기간에 신용카드 사용한 것만 입력을 해야 되고요. 의료비를 보면은 나이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비는 다 입력한다고 보시면 돼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나이와 소득을 보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의료비도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 입력해야 돼요. 주택자금은 나이나 소득 요건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명의 것만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 거는 다 입력을 해요. 주택자금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연금저축과 관련된 것은 본인 것만, 자녀나 배우자 거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기부금에서도 추가적으로 보면 정치자금의 경우는 본인 지출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정치자금은 본인 지출금만. 그 다음에 교육비에서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 배웠죠. 교육비에서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근데 직계 존속이 만약에 장애인이어서 장애인 특수교육비다, 그건 제외예요. 그거는 입력이 됩니다만은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아니라면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직계 존속.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형제자매 사용분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사용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비고라고 했습니다만은 요 특기사항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택자금과 연금저축은 근로자 본인 것만 입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보는데, 여기 세 가지의 동그라미가 되어 있으니까 세 가지는 중복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중복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세 가지가 뭐냐?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적용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의 경우 학원비
취약전 아동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도 되고 세액공제도 된다 이 말입니다. 취약전 아동만.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도 적용받고 교육비 세액공제에도 적용받는다. 그래서 자,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이렇게 중복 적용되는 게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의료비,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나머지는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는 안 돼요. 나머지 것들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표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미리 이렇게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입력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 시험에서는 어디다 입력해라 다 자세히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수행과제 바로 해보죠. 310페이지. 다음 제시된 국세청 제공 자료와 증빙 자료를 보고 소득명세, 소득공제,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월세액 및 정산명세 작성을 수행하시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년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1001번 김현철의 연말정산 자료를 보고 입력을 하면은 정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열려있는 거 일단 다 닫아주고요. 네. 메뉴를 하나만 꺼내보겠습니다. 인사급여에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요거 꺼내보세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꺼내셨죠? 자, 연말 탭에 와있죠? 네, 연말 탭에서 3명을 불러내겠습니다. 자, 코드란을 여기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하나씩 하지 마시고 자, 취소. 자, 연말정산 탭에서 여기 있네요. 전사원 3명 한꺼번에 불러내. 전사원을 누르십시오. 연말정산 사원을 모두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자, 시험에서는 전사원 불러오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한 명만 연말정산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 한 명만 불러내면 돼요. 자, 우리는 다 해야 되니까 3명 걸 다 불러내겠습니다. 자, 김현철부터 선택하겠습니다. 자, 김현철을 클릭하면요. 지금 보고는 김현철의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우리가 사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기본공제, 추가공제, 그 외에 건강보험료 공제라든가 일부 급여자료에 입력된 내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 적용이 됐어요. 그렇지만 세액공제 자료는 아직 하나도 적용된 게 없기 때문에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철 거의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정산명세 보는 방법. 자,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이거 근로소득 공제 여러분 이론에서 배웠죠. 그리고 근로소득 금액은 이걸 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인적사항, 인적공제예요. 이게 이제 요 근로소득 금액인 5,152만 5천원에서 이러한 인적공제 금액과 그 다음에 국민연금 보험료 270만원 납부한 거, 건강보험료 239만 9,400원 납부한 거, 이런 것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걔가 이렇게 되고요. 차감 그걸 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 금액은 33,425,600원. 이게 차감소득 금액입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저축 관련 주택 마련 저축 관련 세액공제라든가 신용카드 사용금액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이런 것 등을 이제 앞으로 반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요 아까 소득공제된 그 금액이에요.
여기 나와 있고, 산출세액은 그 기본 세율표를 적용해 가지고 지금 산출세액이 375만 3,840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죠. 지금 현재는 66만 원밖에 없어요. 또 자녀 세액공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그래서 세액공제가 지금 두 개를 정하면 81만 원이죠. 그 81만 원을 아까 산출세액에서 뺀 것이 결정세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효세율이라는 것은 총 급여에 대해서 이 결정세율이 몇 %냐 하는 게 실효세율이에요. 그래서 294만 3,840원. 그런데 기납부세액이 얼마냐면 251만 1,480원을 그동안 매달 납부한 총액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2월 달에는 이만큼을 추가로 더 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아직 연말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연말정산을 하면 아마 환급액이 발생할 거예요. 77번에 차감징수세액, 이것이 이제 음수로 나오면 환급받는 것이고 양수로 나오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료, 연말정산 자료는 소득공제에다 입력하는 거, 의료비에 입력하는 거, 기부금 탭에 입력하는 거, 신용카드 탭에 입력하는 거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입력하고, 어떤 거는 정산맹서에다가 직접 입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처음에 보면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몇 번 하게 되면 이게 다 눈에 들어옵니다. 자, 310페이지 자료 1번을 보겠습니다. 자, 국세청 자료. 여기 밑에 보면 국세청 마크가 들어있죠. 국세청 자료. 무슨 자료냐? 신용카드 사용금액 자료. 요즘은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다 집계를 근로자별로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국세청에서 출력을 해온 자료입니다. 사용자 김현철 본인이 사용한 거예요. 자, 여러분 신용카드 누구 거는 입력하면 안 돼요? 형제 자매 거는 입력하면 안 돼요. 그래서 김현철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여기 성명을 보고 형제 자매다 그러면 입력하지 않으면 돼요. 자, 그러면 김현철은 본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입력 대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입력하면 안 돼요. 근데 일단은 본인이니까 따질 것 없어요. 자, 이렇게 그 신용카드를 어떤 회사에서 썼는지 내역이 나오고요. 이것을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거,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거, 도서공연, 그 다음에 일반으로 사용한 것이 그 소득 공제율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입력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디다 입력하느냐? 자,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여기 신용카드 탭이 있죠. 네, 신용카드 탭을 눌러주세요. 지금 김현철 씁니다. 자, 신용카드 탭을 누르고 김현철 본인입니다. 여기 이름 나와 있죠. 자, 일반은 어디냐? 여기 6번이 일반 신용카드예요. 국세청 자료니까 여기 이 국세청 자료 이 줄에 맞춰서 입력해 주세요. 여기다가 1,600만 원. 전통시장이 어디냐? 여기 있죠? 10번에 있는 거 국세청 줄에다가 200만 원. 대중교통은 그 옆에 11번 거기다 100만 원. 그래서 합계 금액 1,900만 원은 이 자리에 표시됩니다. 합계. 자, 그러면 김현철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1,900만 원을 일반, 전통, 대중교통 나누어서 입력했습니다. 다음 자료 2번을 보겠습니다. 자료 2번은 현금 영수증. 이것도 신용카드하고 같은 난에다 입력을 해요. 자, 사용자를 보세요. 김두식이 형제자매인지를 먼저 보시고 또 김두식이 소득이 있는가를 체크해보고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여기 신용카드에서요. 본인 밑에 여기 있죠. 관계. 본인 밑에 여기 이 셀을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시고 김두식을 클릭하고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했을 때 만약에 김두식이 소득자면은요, 이런 부분이 회색으로 다 변해 있어요. 소득자면. 근데 지금 비어 있잖아요. 입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얗게 된 거는. 네, 김두식 입력하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신용카드 등 여기 현금 영수증 국세청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일반이 여기 현금 영수증 국세청 8번 여기다 300만 원. 네,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김두식이 소득자면은 여기가 입력이 안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 네, 입력이 됩니다. 자, 김두식은 39년생이니까 직계 존속입니다. 직계 존속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입력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자료를 보겠습니다.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인가를 먼저 봅니다. 종류. 그 다음에 계약자는 반드시 누구여야 되냐면 근로자여야 돼요. 계약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계약자로 돼 있어야 되고, 피보험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이 다 갖춰진 피보험자여야 됩니다. 네, 이것도 가서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김현철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인 거는 입력하면 됩니다. 그대로. 자, 그러면 보험료는 어디다 입력하는 것이냐? 여기 소득공제 탭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소득공제 탭에 가보시면 여기 보험료라는 칸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보장성 장애인란이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이거는 입력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애인이 회색으로 되어 있다는 건 장애인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고 김장일은 보장성 보험료도 안 된다, 이 말. 왜냐? 김장일이 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보험료는 뭐예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다 확인해야 된다.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맞지 않으면 입력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장일이 기본공제가 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김장일은 보장성이든 장애인이든 입력하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본인 거 김현철은 되죠. 자, 김현철의 보장성에다가 80만원 국세청 줄에다가 입력해 주세요. 80만. 이 자료가 국세청 자료니까. 그 다음에 박정은이 있죠. 배우자입니다. 예, 박정은 국세청 줄에 보장성에다가 입력해 주세요. 70만.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성입니다. 김재철. 예, 김재철은 동생이죠. 장애인 하얗게 되어 있죠. 김재철이 여기 기본이 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요. 자, 국세청 여기에다가 90만원 입력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보장성 보험료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고, 우리가 지금 뭐를 입력했냐면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소득공제 탭에 가서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를 입력했습니다. 지출한 거를. 그러면 정산 명세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가서 보고 와서 나머지도 입력하겠습니다. 자, 정산 명세의 왼쪽이 소득공제 쪽인데, 소득공제 그 밖에 소득공제에 보면 42번 신용카드 등에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예, 1,900만원과 아까 300만원 입력해서 2,200만원 입력돼 있죠. 거기에서 소득공제 적용받는 것은 206만 2,500원을 소득공제 적용받았어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또 방금 보험료 입력했죠. 보험료는 세액공제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세액공제란에 61번 보장성 보험료 모두 240만원 입력했어요. 80만원, 70만원, 90만원. 그래가지고 세액공제 받은 게 25만 5천 원을 공제받았어요. 그래서 세액공제는 오른쪽에, 소득공제는 왼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입력하게 되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정산 명세에서 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이런 게 달라져요. 실효세율이 3.7%로 떨어졌죠. 그리고 벌써 77번에 차감 징수세액이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어졌죠. 일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니까 이제는 환급세액으로 바뀐 거.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 입력하고 하나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3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비입니다. 자, 우리가 의료비는 뭐예요? 나이와 소득을 보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부양가족 명단에 있는 환자는 다 입력하면 돼요. 나이와 소득을 안 보기 때문에. 자, 김현철 본인 의료비입니다. 네, 80만원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의료비 탭이 있죠, 여기. 의료비 탭. 자, 부양가족 관계코드 셀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김현철 본인을 불러냅니다. 본인 김현철 확인. 상호 이런 것은 국세청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의료증빙 코드를 1번 국세청으로 해주면 돼요. 건수는 한 건. 네, 지급액 80만원 입력합니다. 실손의료보험료 없죠? 만약에 김현철 씨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가지고 보험금 받은 것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의료비인 경우에 이와 같이 난임시술이라든가 중증질환 결핵 환자라든가 산후조리원에 해당되는 의료비라든가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관련된 의료비라든가 그러면 여기다 동그라미를 해주면 돼요. 동그라미는 1번 해주면 0번 해주면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세액공제율이 더 높아집니다. 자, 실손의료보험금 여기다 입력을 하는데 없으니까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의료비 자료가 하나 더 있어요. 황순이. 네, 명단만 있으면 다 입력합니다. 의료비는. 자, 그런데 하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경, 콘택트 렌즈는 한 명당 한도가 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경에 대해서는 콘택트 렌즈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황순희 씨의 의료비를 입력할 때에는 요 400만원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20만원을 빼가지고 입력을 해줘야 돼요. 380만원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안경의 경우 좀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의료비 이번에는 두 번째 줄에 부양가족 관계코드 여기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황순희 소득자의 직계존속 확인해 주시고 국세청 자료니까 의료증빙 코드는 1번 국세청 건수 한 건 금액은 380만원 380만원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실손의료보험료 없었죠. 그래서 비워두시면 돼요. 자, 의료비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반영됐을까요? 정산명세에 가면은요. 정산명세에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에 의료비가 해당되죠.
예, 의료비 우리가 지금 460만 원을 입력했고 거기서 세액공제 39만 9,750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실효세율이 또 떨어졌죠. 3.1%. 그리고 여기 환급세액은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313페이지의 자료, 6번째 자료를 보겠습니다. 교육비입니다. 자, 학생이 김장일입니다. 96년생인 걸로 봐서 직계 비속이에요. 자, 여러분 교육비에서는요, 직계 존속은 교육비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예. 자, 직계 비속은 입력이 돼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직계 비속, 대학생에도 상관없는데 소득이 있으면 안 돼요. 소득이 있으면 자기가 벌어서 수업료를 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대학원,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대학교까지만 해요. 대학교까지. 대학원은 근로자 본인 것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것만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경우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되는 교육비가 대학교까지만 해요. 대학교까지만. 그래서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된다. 요거는 그래서 입력하면 안 돼요. 요거 900만 원은. 자,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료 7번. 이것도 교육비입니다. 예, 이번에는 학생이 김차일, 예, 직계 비속이죠. 예, 주민번호 보면 알 수 있죠. 대학교 됩니다. 그래서 김차일의 교육비를 어디다 850만 원을 입력하면 되느냐. 여기 아까 보험료 입력했던 탭이 있죠. 소득공제. 예, 여기 소득공제에서 지금 보험료는 여기 첫 판에 딱 보일 거예요. 이걸 오른쪽으로 쭉 스크롤 바로 끌고 가보세요. 그러면 그 옆에 교육비라고 하얗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비. 예, 김차일이었죠? 예. 자, 김차일이 대학생이죠? 자, 김차일에 여기 구분란 있어요. 거기를 대학생 3번 선택해. 그리고 유예. 여기가 국세청 줄이에요. 유예가. 여기. 예. 거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850만 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 볼까요? 314페이지. 314페이지의 자료 8번. 기부금이네요. 자, 기부금은 기부자. 소득이 있으면 입력하면 안 됩니다. 근데 김현철은 자기 본인이에요. 본인 거는 입력해요. 정치자금은 본인 것만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 가능하죠? 대한적십자사 법정기부금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자금과 법정기부금으로 나누어서 국세청 자료로 입력하겠습니다. 기부금 탭이 있죠. 기부금 탭에 가서 해당 연도 기부명세 라는 게 보입니다. 거기에 관계세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본인 거니까 본인을 불러냅니다. 김현철 확인. 자, 기부금은 기부처의 사업자 번호, 상호를 모두 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사업자 번호 거기 표에 나와 있어요. 138 83 01632 상호는 선거관리위원회. 코드는 정치자금 코드가 여기 밑에 메시지를 보시면은요. 정치가 20번이죠. 20번. 네, 그래서 여기다 20. 건수는 한 건.
기부 대상 금액을 30만 원이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30만 원을 입력하면은 구분, 국세청 자료니까 국세청. 금전, 금전으로 기부했으니까 금전. 비고나는 엔터로 그냥 비워두십니다. 자, 또 하나가 있죠. 대한적십자사. 자, 여기도 관계는 본인. 다시 본인 선택해 주시고. 사업자 번호 203으로 되어 있는 거 입력합니다. 상호는 대한적십자사. 코드는 요거는 법정기부금. 밑에 메시지 보시면 법정이 코드가 있죠. 10번이죠. 10번. 건수는 한 건. 금액은 20만원. 엔터. 자료가 국세청 자료죠. 금전으로 했죠. 엔터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신용카드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소득공제에서 보험료라든가 교육비는 입력하고 나면 바로 정산명세에 반영이 됐어요. 자, 정산명세 한번 가보세요. 자, 정산명세에 가서 보면은 지금 특별세액공제에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에 반영됐고, 의료비도 반영됐고, 교육비도 127만 5천 원의 세액공제가 반영이 됐어요. 근데 기부금 아직 안 넘어왔죠. 정치자금은 10만 원 이하와 10만 원 초과로 나누어서 반영이 돼야 되고, 법정기부금 거기에 대한 세액공제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죠. 그래서 기부금을 입력할 때만 여러분이 조금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부금 탭에 다시 가세요. 기부금은 해당 연도 기부명세에만 입력해서는 안 돼요. 그 옆에 보시면 이 탭이 있는데 기부금 조정명세라는 탭에 가서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기부금 조정명세. 자, 당해년도 기부금 조정명세를 여기다 그냥 불러내면 되고요. 전년도 기부금 조정명세. 이게 전년도에 만약에 그 기부금 중에 세액공제 받은 것이 없으면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 전년도 기부금 반영해가지고 전년도 기부한 거하고 당해년도 기부한 것을 같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전년도 기부명세 작성해라 하는 문제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없는 걸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어요. 전년도 거 없는 걸로. 없어도 일로 넘어와야 돼요. 기부금 조정명세 와가지고 요거 누릅니다. 자, 공제 계산 정산 명세 보내기 여기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표가 나와요. 전년도까지 이제 다 입력을 했다면 이게 여기서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이걸 눌러주세요. 공제금액 더하기 정산명세 반영 그리고 예단축까지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년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어있는 거고, 아까 우리가 해당 연도 기부명세에다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여기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정산명세로 가보세요. 정산명세에 가보면 아까 비어 있었지만 지금은 64 기부금액 보시면 정치 10만원 이하의 9909원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된 거에 대해서는 3만원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20만원에 대해서는 4만원 세액공제,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현철 씨의 연말정산은 이게 자료가 다 됐네요. 이거.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끝났어요. 이 사람의 실효세율은 0.8%.
예, 총 수익 금액의 0.8%만큼을 결정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정세액하고 기납부세액을 비교합니다. 기납부세액은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결정세액은 54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빼면 190만 원 정도를 환급받는 거예요. 2월 달에 190만 원 정도를 환급받기 때문에 2월 달 급여에다가 또 여기 소득세 환급받는 190만 원 더해서 급여를 받게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입력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숙달해 놓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문제 한 문제 나와요. 한 사람 거 입력하는 거. 예, 한 사람 거. 뭐 김현철의 연말정산을 해라. 뭐 노현주의 연말정산을 해라. 이렇게 문제를 나오고 여기 지금 교재에서 나온 대로 이렇게 자료를 쭉 줍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입력해 주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음 시간에는 노현주의 연말정산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접어두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